결국 이종원 PD가 폭발했습니다. 민주당 내 이현주 라인이자 김민석계로 불리는 최고위원인 황명선과 강득구가 왜 선호투표에 목숨 거는지 분석한 겁니다. 들을수록 열받는 내용이었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호투표제를 하려고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게 전준위에서 아무리 의결을 하고 자빠져도요, 그 다음에 최고위를 거쳐야 돼요. 지금 최고위는 7명이 남아 있습니다. 최고위 7명인데 한 명은 한병도, 한병도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중립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 뉴파리들은 강득구, 황명선이 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박지원, 그 다음에 이성윤, 문정복, 또 한 명 누구죠? 박누구. 이쪽은 4명 있어요. 4대2, 한 명은 한병도예요. 그래서 최고위에서는 만약에 선호투표제를 통과시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알겠죠? 왜 그러면 전준위에서 아무리 선호투표제를 통과시키려고 해도 최고위를 거쳐서 당무위로 가야 돼요. 박기환도 우리 편이고, 최고위를 거쳐서 당무위로 가야 되는데 최고위에서 부결시키면 당무위까지 넘어가지 않아요. 당무위로 넘어가면 불리합니다. 근데 당무위에서 당원당규 개정을 할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현재 최고위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면 이거는 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비대위 전환해서 쟤네들이 9명을 마음대로 임명하면 어떻게 하냐. 물론 저도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7명이죠. 7명이면 원래는 9명이었잖아요. 9명 중에 정청래 대표랑 그 리연주가 나가는 바람에 7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9분의 5, 즉 9명 중에 5명이 날아가고 4명이 남으면 비대위를 전환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 포인트인 건 줄 알아요. 이성윤, 지금 현재 이성윤 의원이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당대회를 위해서 사퇴를 하게 되면 6명이 남는데 거기서 강득구랑 황명선이가 딱 둘 다 동시에 사퇴해버리면 4명이 남기 때문에 비대위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질문하시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그거 질문하시는 거죠. 젊은 박지원은 믿어도 돼요. 이번에 원택이 지지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지금 걱정하는 거잖아요. 이성윤 지금 최고위원이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도전을 하기 위해서 사퇴를 하게 되면 7명 중에 1명이 빠지고 쟤네들이 하면 4명이 되면 비대위 전환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비대위 전환이 되면 쟤네들 마음대로 9명을 비대위로 구성을 하게 되면 당원당규 개정하고 당무위원은 그렇게 된다 이거잖아. 여러분들 생각은. 네, 말씀드릴게요. 이거는요, 다 룰이 세팅된 다음에 사퇴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후보 등록이 7월 16일, 7월 17일이에요. 7월 16일, 7월 17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선거 룰이 다 정해진 다음에 이성인 의원은 사퇴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성인 의원이 사퇴를 하는 시점에 쟤네들이 뭐 사퇴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벌써 7월 16일, 17일이면 아시다시피 룰이 다 한 달 전에는 다 정해지고 8월 1일부터 순회 경선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이미 다 여러분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성인 의원님이 사퇴하지, 만약에 저것들이 꼼수를 부려갖고 그때까지 룰 세팅을 안 하면 이성인 의원도 사퇴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은 당연히 젊은 박지원이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갑자기 박지원이라고 하니까 늙은 박지원이 나와 왜. 여러분들 16일 17일까지가 후보 등록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다 상황 보고 하니까 비대위 전환을 해서 자기네 마음대로 비대위원 9명을 구성을 해갖고 한다는 것은 꼼수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취재를 해봤더니요, 오늘도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갖고 내일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를 한대요. 내일 아침에 또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10일 날
최고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안에 최종 결론이 나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전준희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최고위에서 이번 선호 투표제 못한다라고 하면요 저쪽에서 수정안을 내야 돼요. 수정안을 내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로 가겠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쟤네들은 왜 이렇게 선호 투표제를 목숨을 거냐? 오늘 제가 방송에서 제목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거는 1인 1표제 무력화의 꼼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1인 1표제 무력화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결국은 쟤네들의 목표는 1차 선거에서 정청래 50% 미만으로 만들어 갖고 3차 대결로 가갖고 어떻게든지 송영길 표를 김민석한테 몰아줘서 정청래를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걸로 눈에 여러분들이 다 보이시잖아요. 너무 선거 이런 식으로 추접스럽고 꼭 이래야만 하는지 저는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입니까? 나 지금 가만 보면요 국힘당 전당대회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윗선에서 누구 지지한다 찍어 누르고 앉아있고 누구 사퇴 못하게 보이지 않는 압력이 들어오고 거기에 룰까지 예전에 국힘당도 뭐 당원 투표 100%로 한다. 원래 70% 국민 여론 30% 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국힘당도 여러분들 지난 전당대회 때 어떻게 했죠? 당원 투표 100%로 바꿔가면서 쟤네들도 전당대회를 했거든요. 원래는 쟤네들도 7대3인가 5대5였어요. 근데 이번에도 쟤네들은 100%로 해갖고 바꿨잖아요, 룰을. 이게 민주당 국힘 이거 민주당 전당대회 맞아요? 언제부터 이거 왜 이렇게 초점이 안 맞니? 나는 정말 어이가 없는 게 민주당 전당대회가 너무 추접스럽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뻔히 알고 있지만 이게 맞나? 언제부터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통령 픽이니 이런 말들이 나오고 나는 그러고 느닷없이 청년 최고위원 만든다고 당규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고 이게 왜들 이래요 도대체? 아휴 그 김민석이 하나 그 당대표 시키려더니 말들이 많네. 이거야? 응? 에휴 김민석이 하나 그 당대표 좀 시키려는데 말들이 많네. 이거야? 에휴 진짜 나 이거 보면 이거 당원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뭐가 차이가 있냐고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 나 진짜 회의가 들어서 그래요. 나는 정민철이가 누군지도 몰라요. 진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꾸 청년 최고위원면서 연병들 떠는데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그러면 40대 50대 지지율 안 나오면 40대 50대 어떤 최고위원 만들어줄 거예요? 그냥 20, 30대의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는 민주당에 최고위원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환자 진단을 잘못하고 제2의 박지원 만들 일 있냐? 이 말이 제일 나는 와닿을 것 같아. 청년 비대위원장 만들었다가 제2의 박지원 사태 만들래? 2030 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최고위원이 없어서 지금 민주당이 지지율이 안 나와? 정신들 좀 차려. 그러면 청년, 중년, 장년 차별하냐? 만들려면 청년 최고위원, 중년 최고위원, 장년 최고위원 그렇게 만들든가. 왜? 40대부터 60대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민주당 찍을까봐? 진짜 생각들을 해야지. 여러분들 제가 청년 최고위원이나 청년 정치인들 제가 영입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이런 전문적으로 직업도 없이 청년 최고위원이라고 하면서 여의도 여러분들 얼쩡거리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청년 최고위원이에요. 무슨 청년 정치인이에요. 실생활에 접해서 자기 삶을 자기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정치권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진짜로 밖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최고위원이 나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청년 최고위원이에요. 나이만 어린 그냥 여의도 건달들 아니에요. 직업도 없이 누구 지지한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직업을 갖고 당당하게 노동 현장에서 노동을 하고 알바를 하고 그런 회사를 다니고 이런 와중에도 민주당에 끝없는 애정을 갖고 있고 민주의 진보와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데리고 와서 청년 최고위원을 해야지 실상을 알고 현실을 전달해 주지. 응? 딴 거 없어요. 무슨 청년 최고위원을 여러분들 별도로 뽑습니까? 그냥 당대표가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 지명직으로 뽑겠다라고 하면 돼요. 얘네들이 여러분들 청년 최고위원이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 나와갖고 5등 안에 들 수 있습니까? 못 들어요. 그러면 어차피 특별대우 아니에요? 어차피 5등 안에 못 드는 청년 최고위원 특별대우 할 바에 왜 당원 당규를 고쳐서까지 이번에 갑자기 이런 정청래 욕하고 유시민 비판하는 이런 자들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앉히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번에 당대표 누가 되든 간에 청년 최고위원 지명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간단한 걸 갖고 왜 복잡하게 만드냐고. 제2의 박지원 사태예요 이건. 2030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게 청년 최고위원 때문에 그렇다? 청년의 목소리 못 듣는다? 천만의 말씀. 개혁을 안 해서 그래. 개혁을 내가 보면 개혁을 안 하고 늘 엉뚱한 짓거리 하고 그러니까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차별성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꼰대고 진보 진영이고 제가 이념적이고 진영주의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의 20대 30대에게 가장 지지받지 못하는 이유는 국힘당과 차별이 안 돼서 그래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20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민주당이 가장 기득권 정당이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얘네들이 10대일 때 얘네들이 조금 말을 하고 이제 뭐 TV도 보고 그럴 때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그 안에 정권을 2번 차지할 때 민주당은 2016년부터 다수당이었어요. 지금 10년이 흘렀죠. 그렇잖아요. 중고등학교 시절을 겪었던 학생들은 지금의 20대 초중반이 됐습니다. 그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눈을 뜨고 정치를 알았을 때부터 세상에 뉴스를 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민주당은 국힘당보다 더 센 정당이었어요. 이제야 이해가 가세요? 예전같이 우리가 민주, 진보, 역사 뭐 이런 반민주 이거 시대가 아니라 지금의 20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민주당이 가장 강한 정당이었는 것을 눈에 보고 자랐고 그런 아이들이 왜 지금 민주당을 비판하냐? 민주당과 국힘당이 차별성이 없어서 그래. 근데 욕은 뒤지게 국힘당에게 뭐 막 얘기해. 그건 너네도 똑같지 않아. 그러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 원인은 뭐야?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개혁이 없기 때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제대로 국힘당이 하지 않는 민주당이 개혁을 하면 민주당과 국힘당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차별적인 게 있네. 2030 따라간다라고 하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개혁하는 것도 없고 부동산은 치솟고 그렇다고 그거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두드려 맞을 때 맞더라도 개혁다운 개혁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개혁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민주당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젊은 층들은 미래의 본인들에게 민주당이 개혁을 하는구나. 결국 지금의 개혁은 젊은 세대를 위한 미래의 개혁이라는 걸 젊은 층들에게 인식을 시켜주면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없는데 늘 하는 짓은 뒷돈 처먹고 똑같이. 안 그래요? 당대표 선거 개입해갖고 찍어 누르고 국힘당과 민주당이 뭐가 다르냐는 거야. 응? 안 그렇습니까? 밖에서 볼 때 젊은 애들 보세요. 우리야 5.18, 6.29 어떤 4.19 뭐 이런 역사적 민중 항쟁에 대해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국힘당은 사람이면 사람의 탈을 쓰면 국힘당이 못 들어간다. 이런 이념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국힘당이 아니라 민주당을 찍지만 지금의 애들은 뭐예요? 자기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민주주의야.
지금의 2000년생들이 27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만 사실 내가 진보라고 생각하면서도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여권 내에서도 여권은 그렇지, 민주당 그렇지, 쪽인데 그렇지. 여권 내에서도 논란이 커졌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기본적으로 그렇지. 생각했을 건데 그렇지. 그러면 이 뉴스토마토에서 한 이 여론조사는 그 유시민 작가의 이 발언이 진보층 내에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질문을 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뭐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헤드라인을 그러니까 이게 뽑는 게 중요하거든. 이게 원래 이렇게 조사 결과 나왔어요. 그럼 헤드라인을 국민 다수가 이걸 동의하지 않아 이거를 메인을 뽑을 건지 원래 유시민 작가가 국민 전체를 보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 상대로 얘기하신 거잖아 사실 맥락이. 그럼 그 층에서 이게 큰 틀로 보면 팽팽하더라. 네. 큰 틀로 보면 의견이 분분하더라라는 게 메인 시객이면 야마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신문으로 치면 이 제목 헤드라인을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돼. 이거는. 그리고 뭐 앞부분에 참신한 비유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좋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건 바이어스지. 그렇게 하면 안 저것도 되지. 바이어스 같은데 저것도 바이어스. 아니 그리고 두 번째는 모르겠어요. 아까 저기 당대표와 관련해서도 그런데 당대표 후보와 관련해서도 그런데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나나요? 요즘에 민주당을 지지 안 한다고 응답하는 층들이 꽤 늘어났다고 봐. 과거의 전통의 민주당 지지층에서 최근에 1년의 흐름 때문에 이탈한 사람도 있다 봐. 그런 것이 여기에 또 반영된 게 그런 있는 것 거야. 같아요. 진보층인데 네. 옛날에 민주당 지지했는데 요즘에 마음에 안 들어. 네. 나 지지 안 해. 근데 진보라고는 응답을 해. 이해되시죠? 네. 그 층이 꽤 있다고 봐야 돼.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뭐 지지율이나 이런 게 그렇게 크게 크게 차이가 차이 안 안 났어. 났거든요. 그래 최근에 이게 벌어지는 예, 예. 거야. 이거 완전 잘 막 보셨어요. 뒤집히고 있네요. 역시 최고위원 출마해야 돼. 좋아 나 갑자기. 최고위원. 자 전당대회 이 얘기 이제 들어가 봅시다. 선호투표제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 부분 원래 이제 어제 뭐 회의도 갔는데 혼자 갔다 아무도 안 왔고. 그렇죠. 저 그 혼자 얘기를 갔죠. 했는데 예, 예, 예. 이 부분은 이재명 위원장님 지금 일단 객관적인 거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팩트만 알려주면 전준희가 오늘 회의를 했어. 네. 전준희 회의에서 다수의 전준희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다 국회의원들 중에서 다수가 선호투표제 과거에도 유사한 형태로 뭐 선호투표제 많이 했는데 이거 당헌당규 위반 아니야라고 결론을 냈다고 하고 첫 번째 알려진 네. 게 그다음에 청년 최고위원제와 관련해서는 선출직 청년 그러니까 최고위원을 5명 뽑는데 1명 여성이잖아요. 예. 1명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네, 당규에 네, 네. 규정이 있고. 근데 나머지 4명 중에 1명을 또 청년 최고로 하겠다는 거야. 이건 당규 개정 사항이거든 사실. 네, 네, 네. 근데 이걸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 그리고 1인 1표 지역별 가중치에 있어서는 딱 3곳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2회 연속 선거에 졌던 지역을 뽑아봤더니 강원은 이번에 우상호 이겼잖아. 네, 네. 부산, 울산도 단체장 우리가 이겼잖아. 네, 네. 그러니까 경남하고 경남. 대구, 경북 아, 3곳만 5% 그러니까 1.05를 적용하니까 그거는 이제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큰 건 아니지만 아무튼 네, 네. 그게 맞느냐 아니냐라는 판단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손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훨씬 많죠. 네. 어쨌든 이렇게 결론을 낸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마 첫 번째 이 부분을 해소를 해드려야 할 것 같고 두 번째 이게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냐 부분을 이제 여쭤보는데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일 최고위를 열립니다. 내일 최고위 열리면 그동안 한번 논의했거든요. 지난번에. 표결 처리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내일은 포결을 하게 돼 있어. 시간이 없어. 그러면 지금 정청래 대표 측과 뭐 정책 견해를 같이 하면서 결선 투표제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4분이에요. 이제 예를 들면 이성윤, 이성윤, 문정복, 박규환 그리고 박지원 의원. 이렇게 해서 4명인데 아마 박지원 최고 젊은 분이시죠. 평당원 최고로 됐던 네네. 이분 무지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아마. 아, 아마 그럴 것 네, 같고 네, 근데 네. 그분도 결선 투표가 맞다. 법률가거든. 맞아요. 변호사 예, 출신이거든요. 예. 그렇게 주장했다고 하고 네, 지난번 회의까지는 이제 내일 주고 봐야겠습니다만 아마 같이 그 의견을 같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이제 한명도 원내대표가 있고 선호투표를 강력히 주장하는 분은 강북구 그다음에 황명선 2분입니다. 이현주는 이제 빠졌으니까 네, 네. 2분이고 한병도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런 입장이래. 후보간은 어떻게 합의 안 됩니까? 아, 네. 좋은 게 좋은 거다. 예. 네. 근데
후보 간에 이게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2대2로 팽팽하게 맞서요. 정청래 고민정은 결선 투표제. 김민석 송영길은 선호 투표제. 이렇게 갈립니다. 지금 일단 후보들의 반응은. 근데 이거는 후보 간에 이게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게 당헌당규 맞아요.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가처분 행정소송 걸리거든. 맞아요. 그래서 내일 최고위가 만약에 이게 의결 조치를 하는데 최고위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당무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게 돼 있는데 당무위원들은 다 현역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직자들. 네. 근데 최고위에서 거부가 되면 다시 이제 전준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전준이가 동일한 안을 가져올 수 없고 다른 이제 수정안을 가져올 텐데 그렇죠. 계속 고집을 부린다. 음. 만약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이제 당이 이제 굉장히 내용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기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까 청년 최고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선거투표제는 당헌 당규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따 설명을 네, 해주시면 네, 될 것 같고 청년 최고위원회를 통과를 시키려면 당규 개정을 해야 돼. 중앙위원회를 열어야 돼. 그러면 이게 한 일주일 소요가 된대요. 객관적 기간이. 일주일 소요가 되면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이 후보 등록일로 잡아놨는데 8월 17일이 투표일이고 전당대 네. 일이고 다음 주 목금 16일 17일이 후보 등록일로 잡아놨는데 이걸 연기하자고 주장한다는 거야. 당무위 그러니까 중앙이 통과를 시키려면 네. 기간이 일주일 걸리니까 네. 불가능하잖아요. 네. 내일이 금요일이잖아. 네, 불가능하잖아. 그럼 후보 등록일을 그 다음 주로 넘기자는 거야. 아, 이미 그래서 선거운동을 거의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이상한 걸 들고 나와서 진짜 왜 이렇게 무리하게 뭔가를 난리 하려고- 개 난리를 피우는 거야. 난리 어. 법석을. 평지풍파 일으키면서 지금 이런 상황을 내몰고 있어요. 근데 아까 최고위원회에서 내일 부결이 되면 네. 동일안을 상정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럼 전준이 새로운 안을 올려야 돼. 아니면 똑같은 안을 다시 올리면 또 부결되겠지. 그렇지. 그럼 뭐 뭐 하자는 거야. 올 수도 예, 되는 예, 거야.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우리 기억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는 다수 투표를 했던 사람이 그냥 됐어요. 당대표 됐어요. 그러니까 예, 예. 그 기억이 없는 거야. 결선 투표가 처음으로 도입된 거야. 네. 사실은 작년에 6월 달에 이게 도입이 됐는데 작년 결선 투표를 작년에 했어야 돼. 작년에 처음으로 당헌에 이게 들어간 거야. 그 전에 당대표는 안 들어갔어. 근데 작년 정청래 박찬대 할 때 처음으로 결선 투표 조항이 김병규 원내대표 시절에 직무대행 시절에 이거를 당헌 당규 개정을 해서 규정을 만든 거야. 근데 그때 실무진들이 착오를 해서 그거를 선호투표 방식으로 시행규칙을 만들었는데 후보가 2명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선호투표는 3명 이상 할 때 적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작년 정청래 박찬대 때는 그냥 1명만 찍으면 됐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안 됐었어. 선호투표 적용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3인 이상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적용한 지 기억이 없는 거야.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3인 이상이 이제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4명, 5명이 등록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컷오프에서 3명을 본경선으로 붙인다니까 이거는 결선 투표 아니면 선호 투표를 해야 하는데 당헌 당규에 결선 투표를 딱 하게끔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여기서부터 해설을 해주세요. 이게 과연 당헌 당규 위반이 아니라고 일부 주장하는데 제 느낌이 뭐냐면 당에서 원래 법률 자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당에 변호사 그룹이나 제대로 그 자문도 안 받은 것 같아. 이게 지금 들어보니까 이현희 전략기획위원장 쪽에서 세게 민다는 거야. 전략기획위원회가 전략기획위원장이나 전략기획국 사무직 당직자 이쪽이 백업을 하거든요. 기획국가. 그러니까 전준희의 기획국가 눌 만드는 쪽을 백업을 전략기획국이에요. 그거 간사가 전준희 간사가 전략기획위원장인 이현희 의원이야. 이쪽에서 강하게 해서 선호투표를 민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느낌에 당내에서 법률 검토를 이렇게 제대로 안 받은 같은 느낌이 들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변호사라면 변호사가 아니라 뭐 변호사가 아니라도 이거 당헌 당규 네. 그러니까 한글을 읽을 줄 아는 그거 당헌 사람이라면 한번 띄워주세요. 그것도 한번 띄워주세요. 어제 얘기를 네, 했는데 어제 말씀 너무 잘하시던데 이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명확하게 이제 문헌적으로 원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고 그게 불명확하게 나와 있을 때 뭐 맥락적 해석을 하고 역사적 해석을 하고 막 추론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저기 이제 당헌이죠. 당헌. 당헌이다, 이게. 당헌이 우리 당의 헌법과 같은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결선 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안 당규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당대표 관련해서는 그러면 당규를 봐야 되죠. 당규를 보면 자, 그다음에 당규 한번 봐 주세요. 네, 당규를 보면 저기에는
결선 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결선 투표만 딱 나와 있어요. 그럼 보통 생각할 때 선호 투표가 결선 투표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니야? 두 개를 막 혼용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당원과 당규는 결선 투표와 선호 투표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구분해 있습니다. 있어요. 선호투표 떼어보세요. 3페이지. 예.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선호 투표라고 해서 48조의 2의 선호 투표, 또 48조의 3 해서 결선 투표 이렇게 또 나와 있거든요. 있어요. 두 개가 나눠져 있고. 선호투표는 앞에 선호투표 한 번만 더. 네. 앞에 선호투표를 보면 과반 투표자가 나오기 전에 선호투표 아니 아까 그 네네 3페이지 선호투표 과반 투표자 나오기 전 중간 개표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선호투표. 그러니까 이 목적은 이 제도를 도입하는 원샷 경선 그렇죠. 할 때 네. 하라는 얘기예요. 네, 네. 순회 경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건 안 맞다라고 의미를 담아 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순회 경선을 한다는 것은 그 컨벤션 효과를 위해서 하나 하고 하나 열고 하나 하고 하나 열고 하면서 막 분위기가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어제 네. 그 전에는 일요일날 한꺼번에 개표한다고 그랬어. 토요일, 일요일 하는데 또 그랬었죠. 그거 네. 욕 엄청 얻어먹었거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바꿔서 한 번- 토요일날, 일요일날 각각에 맞아요. 발표한다고 네. 거기까지는 이제 전중에 수정을 하긴 했어요. 네. 자, 이 부분 있었고, 자, 그다음에 결선 투표 조항, 당규 조항을 한번 보십시오. 4페이지 그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저것도 해설을 해주시죠. 근데 이제 결선 투표 같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기 때문에 결선 투표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중간중간에 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당무위가 그렇게 결정을 해주면 돼. 네. 예, 그래서 이 조항을 넣어준 거야. 단 이 조항이. 그래서 우리가 결선 투표와 선호 투표는 다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게 헷갈릴 때는 다시 우리의 헌법인 당헌으로 돌아가 보면 맞아요. 되거든요. 뭐 당원을 바꿔야지 그러면.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당헌에는 이제 저쪽에는 없을 텐데 당헌에는 네. 처음에 이제 결선 투표와 선호 투표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딱 했냐면 선호 투표 또는 결선 투표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두 개를 명확하게 병렬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당원에. 네, 만약에 결선 투표 안에 선호 투표가 들어간다면 그건 없지. 뭐 나는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라든지 그렇게 네, 나와야 되는데 네, 네. 그런 게 아니라 두 개를 병렬적으로 딱 네. 서로 다르다라는 네. 것을 분명하게 아니 규정을 하고 국회의원 있고. 선출 방식에도 그게 나와요. 결선 투표 또는 선호 투표 이렇게 각각이 병렬적으로 돼 있어. 방법이 다르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국회의원 경선 같은 경우는 원샷 경선이잖아요. 순회 경선이 아니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건 선호 투표로 할 수도 있고 결선 투표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건 당 대표는 다르단 말이야. 맞습니다. 지역별 순회 경선을 하기 때문에 선호 투표는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이 당규를 쭉 살펴보면 각 직위별로 어떤 거는 결선 투표만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선호 투표 또는 결선 투표라고 이게 막 다 다르게 써 다르게 있어요. 써 있죠. 다 다르게 써 맞아요. 있어요. 예. 그래서 시당위원장, 국민참여경선, 국민경선 이런 경우에는 선호 투표 또는 결선 투표라고 명확하게 딱 나와 있고 21대 대선 후보, 22대 국회의원 후보, 당대표, 국회의장 및 부의장은 결선 투표만 써 있고 그렇군요. 원내대표는 결선 투표에 예외적으로 선호 투표. 왜냐하면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인가요? 그 예, 20% 당원들 당원 들어가잖아요. 투표가 있는데 그거는 선호 투표 할 수 선호 있다. 투표를 왜 선호 투표 할 수밖에 없냐면 그게 국회의원들 현장에 모아놓고 원내대표 후보들이 연설을 하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들 투표하잖아. 네. 그러면 당원들 그 전에 투표를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거기 과반이 없으면 국회의원들 대기시킨 다음에 당원 투표 다시 붙여야 하는데 네, 네, 시간이 없거든. 네. 그러니까 당원들 권리당원들 투표를 할 때 선호 투표를 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냥 그 1순위만 다 하고 이게 이제 50% 넘는 원내대표가 네, 없을 요거는- 경우에는 이제 네. 적용하는 거지. 근데 원내대표 여기서는 이 원내대표는 50%를 넘을 필요는 없고 그거예요. 이제 동수일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하는데 어쨌든 이 경우에도 이제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선호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가요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결선 투표만 해야 되고 어떤 거는 결선 투표 또는 선호 투표 이렇게 다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라고만 되어 있는 당대표 선거에 있어서 이거 그냥 선호 투표 해도 돼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명확하게 당원 당규 위반인 거고요. 지금 이제 다른 캠프에서 얘기하는 거는 오늘 홍사훈 쇼에서 그 송영길 후보가 나와서 지난번에 당무위에서 이거 다 결정이 된 건데 왜 이거 갑자기 뒤집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네. 설령 지난번에 그렇게 됐어도 그게 잘못된 거였으면 지난번에 잘못했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잘못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당무위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걸 했다 하더라도 바로 잡아야죠. 당원의
결선 투표를 해야 한다라는 규정 자체를 강구한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저는. 지금 쟁점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당원을 뜯어봐야 하는 거고 네, 그러면 네. 이게 만약에 받게 한다고 네, 한다면 당원을 개정을 해야 하는 거야. 맞아요. 중앙이 거쳐서. 근데 저 정신 결선 투표하고 선거 투표를 둔 정신이 뭐냐면 선거 투표는 원시학 경선을 위해서 맞습니다. 한 거라니까 저게 예, 예, 예. 조문 내용을 네, 읽으면 네,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당원이나 뭐 예를 들면 당구 개정 안 하고 만약에 최고위 내일 누가 작업을 해서 만약에 선거 투표로 통과됐다. 그래서 당무에 꽝꽝꽝 하면 바로 가처분 행정소송 들어갑니다. 지금 벌써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이거 100% 인용될 걸요 아마. 집행정지 가처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약간 답답했던 게 그 전준희도 그렇고 지금 이제 우리는 결선 투표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우리 유불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 당원 당규를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원칙의 문제야. 네, 전준이라든지 다른 캠프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작년에 다 결정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당원 당규를 보고 왜 이거는 선호 투표를 해도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아까 얘기했듯이 작년에 결선 투표로 갔어야 하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할 때 그때 실무자들이 착각을 한 거야. 결선 투표 처음으로 도입됐거든. 작년에 6월 달에. 그래서 그때 결선 투표를 했어야 하는데 선호 투표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안 된 이유가 아까 정청래 박찬대 2명만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넘어간 거야. 네, 네. 만약에 그때 3명이 나와서 이게 좀 심각해졌으면 네. 이거 당연히 문제가 됐지. 그렇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당원 당규 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다 그렇지 않다 당원 당규 위반이 아닌 이유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라고 하면서 이 당원 당규를 보면서 얘기를 아니, 해줬으면 소영기 좋겠어. 의원 자체가 변호사 출신 아니야? 법률가 아니냐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법률가면서 자기가 당원 당규 해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잘못 적용했던 관례를 끄집어내서 네. 물타기를 하면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요. 사실 그래서 저는 다른 캠프에서 뭐라고 얘기할지가 궁금해가지고 어제 바쁜 와중에도 갔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오셨더라고. 이게 왜냐면 그거는 솔직히 이게 조문 대 조문으로 이렇게 붙으면 100점 100패거든 선호투표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안 온 거야. 이지은 위원장이 무서워서 안 온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 누가 봐도 법률가끼리 네. 얘기하면 이거는 지잖아요. 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밀릴 것 같으니까 김민석, 송영길 뭐 이런 쪽에서 참석 안 한 거지 대리인이. 페널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공개해야 돼. 아, 우리는 공개했지만 어제 방송에서. 왜 당이 공개를 안 하나? 해야지. 아니 그게 너무나 심각한 일이야. 만약에 이런 걸로 가처분돼서 행정소송 되면 일정 자체가 올 수도 없대요. 멈춰버리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정청래 유불리 이 문제가 아니라 어제도 얘기했지만 선호투표, 결선투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상관없는데 그러면 선호투표했을 때 순회 경선 할 때 그러면 충청권 까면 충청권 1순위 표면 다 까겠다는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지금 그것도 못해요. 이 여기에 따르면 선호 투표 정확하게. 근데 발표는 하겠대. 그러면 선호 투표하면서 발표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선호투표 그것도 당규 그러니까 위반이야. 그것도 당규 위반이 그것도 당규 위반이야. 당규 위반이야. 예, 말한 대로 예. 당규 위반이고 그렇게 한다면 3순위에 2순위 표 이걸 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까야 하니까 맞아요, 맞아. 총 누적된 거에 맞아, 과반이냐 맞아. 아니냐 그걸 따지잖아. 네네네. 그러면 지역표 깔 때는 그냥 1순위 표만 발표하는 거라고. 네. 편법으로. 네. 그리고 아까 당규 위반 사항이고 선호투표로 중간에 공개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럼 전부 다 위반인데? 그 위반 투성이야. 지금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 맞는다고. 아니 결선 투표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선호 투표로 굳이 가겠다고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충청권이 먼저 있고 부울경이 두 번째인데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정청래 후보가 앞설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제가 느끼기에는 왜 이런 사단이 났을까? 좀 살펴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사실 7월달 여론조사를 전부 다 살펴봤는데 어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보다 앞서는 여론조사가 거의 90%예요. 대부분. 네. 차이도 꽤 나요. 네. 정청래 대표가 후보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도. 그런데 선호투표제라는 거를 하게 되면 최종 2인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김민석, 정청래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이제 3위일 텐데 그럼 송영길 후보를 찍었던 사람이 2순위로 김민석을 찍었을까 정청래를 찍었을까를 보면 저는 90%가 거의 가까이 김민석 후보로 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청래 후보의 숨통을 끊기 위한 확실한 한 방을
보험 장치로 준비하는 거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뭐 선호투표제가 작년에 뭐 들어가 있었냐 없었니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살펴보면 전준희도 그렇고 최고위원을 출마하겠다는 당사자들과 초선들 중심이 돼가지고 민주당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출마하는 막중한 그러한 자리를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당원 당규 위배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 그 정도로 엉망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민주당에 어른이 없다라는 이 말들이 이해가 가요. 과연 지금 이해찬 총리님이 살아계셨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난장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이거는 조금 민주당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